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VOA 뉴스투데이 시작합니다. 오는 9월 개막하는 제77차 유엔 총회에서 북한 인권 문제가 다시 의제로 다뤄질 것으로 예고됐습니다. 새 유엔 총회 북한 인권 결의안에 북한군에 의한 한국 공무원 피격 사건이 포함될지 주목됩니다. 첫 소식 함지하 기자의 보도입니다. 유엔 사무국이 오는 9월 제77차 유엔 총회 개막에 앞서 공개한 예비 의제 목록입니다. 이 목록에서 유엔 총회는 제77차 회기에서 북한의 인권 상황에 대한 조사를 계속해 나가기로 결정했으며, 이런 관점에서 유엔 사무총장이 북한의 인권 상황에 대한 포괄적인 보고서를 제출할 것을 요구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북한 인권 특별보고관도 계속 조사 결과와 권고안을 보고할 것과 유엔의 북한인권조사위원회 COI에 대한 후속 보고서를 요구하고, 지난해 12월 본회의에서 채택된 북한인권 결의를 참고 문건으로 첨부했습니다. 이에 따라 77차 유엔 총회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북한 인권 상황을 논의하고 북한 인권 결의안도 채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난해 북한 인권 결의안에는 북한에 남겨진 한국전쟁 국군 포로와 그 후손들이 겪는 인권 침해 문제가 처음으로 포함돼 북한의 책임이 강조됐는데, 올해 결의안에는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북한군 총격으로 사망한 한국해양수산부 공무원 사건 내용이 담길지 주목됩니다. 앞서 한국 국회 국민의힘의 해양수산부 공무원 피격 사건 진상조사 태스크포스는 오는 9월 유엔 총회를 방문해 이 사건이 북한 인권 결의안에 포함되도록 촉구할 방침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유엔 안보리 7월 의장국을 맡은 브라질의 호나우두 코스타 필류 유엔 대사는 지난 1일 기자회견에서 북한의 도발에 대응한 안보리 회의 소집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Evidently, if something happens, as we have been seeing since the beginning of this year, very frequent meetings particularly on North Korea, then evidently we would have to convene a meeting if something warrants it. 필류 대사는 특히 북한이 7차 핵실험을 감행할 경우 어떤 대응에 나설 것이냐는 질문에 예측할 수는 없다면서도, 북한이 안보리의 비확산 관련 결의를 위반할 때마다 브라질은 이를 명확히 규탄해왔으며 그런 입장은 분명하다고 밝혔습니다. VOA 뉴스 함지하입니다.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이 오는 7일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열리는 주요 20개국 외교장관 회담에 참석해 중국 측 왕이 외교부장과 양자 회담을 벌입니다. 국무부의 네드 프라이스 대변인은 5일 정례 브리핑에서 이 같은 내용을 밝히고, G20 외교장관 회담을 통해 많은 국가들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규탄하는 것을 보게 될 것이며,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야기된 에너지와 원자재 가격 상승, 식량 수급 불안정 등이 집중 논의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이번 G20 주요 20개국 외교장관 회의에는 한국과 일본, 중국, 러시아 등 전체 회원국 외교장관들이 모두 직접 참석하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이에 따라 나토 정상회의에 미한일 3국 정상회담에 이어 미한일 외교장관 회담이 열릴지도 주목됩니다. 북한은 여전히 7차 핵실험을 준비하고 있으며 IAEA는 북한의 행동을 주시하면서 핵 프로그램 검증 재개를 위한 강화된 준비 태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국제원자력기구 IAEA 사무총장이 밝혔습니다. 라파엘 그로시 IAEA 사무총장은 5일 호주 캔버라에 있는 호주 국립대 강연에서 북한 핵 문제를 주요 미해결 사례로 지목하고 하나의 큰 집단적 실패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지난 2006년 북한의 첫 핵실험 이후 5번의 핵실험이 더 있었고 7차 핵실험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면서 위성 사진을 통해 북한의 핵실험 준비 상황을 확인했으며, 북한은 어떤 경우든 그리 멀지 않은 곳에서 상당한 핵무기를 개발하고 있는 나라라고 말했습니다. 또 북한은 핵무기 능력을 계속 확장해왔으며 조만간 해결될 조짐도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하고, IAEA는 국경 밖에서 북한의 행동을 지속적으로 관찰하고 있으며 북한 내부에서 북한 핵 프로그램 검증이 가능해질 경우 다시 필수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강화된 준비 태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미국 하원에서 북한 등 적국의 이른바 회색지대 전술에 대한 미국의 대응을 개선하는 내용의 법안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회색지대 전술은 무력 공격이 아닌 수법으로 피해를 입히는 것을 뜻하는데,
이번 법안은 북한의 핵과 미사일 도발 등 벼랑 끝 전술에 대한 미국 정부의 부처 간 합동 대응 능력을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는 기대가 나옵니다. 이조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의회 여당인 민주당의 딘 필립스 하원 의원이 최근 2023 회기연도 국방수권 법안에 대한 수정안으로 제출한 회색지대 전술 대응 법안입니다. 북한을 포함해 러시아, 중국, 이란 등의 회색지대 전술에 대응하기 위한 부처 간 합동 노력에 관한 독립적인 조사와 평가를 요구하면서 관련 전문성을 갖춘 정부 지원으로 운용되는 연구기관과 계약을 맺을 것을 국방장관에게 요구하는 내용입니다. 회색지대 전술은 무력 공격이 아닌 수법을 구사해 피해를 입히고 동시에 의도와 동기 자체도 모호하게 하는 일종의 속임수입니다. 이번에 발의된 법안은 이 같은 북한 등 적국들의 회색지대 전술 대응에 관한 조사와 평가에 회색지대 전술의 명확한 정의와 해당 국가별 위협의 개요를 비롯해 회색지대 전술에 대한 국가별 분석도 포함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또 해당 국가의 회색지대 전술 대응을 위해 설계된 개별 부처 그리고 부처 간 합동 기능에 대한 재검토와 이런 기능이 국가 안보 전략과 전 부처에 걸친 모든 전략에 적합한지 검토할 것도 포함했습니다. 그러면서 해당 국가들의 회색지대 전술 위협을 분석하고 이에 대응하기 위해 국력의 모든 요소에 대한 통합 역할에 국가 회색지대 국장직 신설 방안에 관한 평가도 명시했습니다. 이번 법안은 특히 타이완의 회색지대 전술을 구사하고 있는 중국을 겨냥할 것일 가능성이 높지만 북한의 회색지대 전술에 대해서도 미국 정부 부처 간 합동 대응 능력을 개선해 북한의 미사일 도발 등 무력 시위를 억제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는 평가가 나옵니다. The U.S. should have been telling North Korea, if you test an ICBM, which is a gray zone activity, we are going to penalize you in the following kinds of ways. That might have deterred North Korea from doing it. But we do not appear to have made such a threat. We really lack a deterrence concept for dealing with the gray zones. 이런 가운데 북한 등 적국이 소유한 회사와 항만 운용 계약을 맺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도 하원 국방수권 법안에 대한 수정안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 법안은 공화당의 미셸 스틸 하원 의원이 사칙위원회에 제출한 것으로 북한을 포함한 중국, 러시아, 이란의 국영기업들의 미국의 항구 운영 또는 관리 계약 체결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VOA 뉴스 이조은입니다. 북한에서 열린 암호화폐 컨퍼런스에 참석하며 대북 제재를 위반한 영국인 암호화폐 사업가 크리스토퍼 엠스 씨가 결백을 주장하고 나섰습니다. 엠스 씨는 지난달 29일 영국 스카이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자신이 연사로 나선 컨퍼런스의 청중은 약 20명 정도로 적었고 자신이 전한 내용도 미리 준비한 원고를 읽는 수준이었다고 말했습니다. 또 북한 정권이 자신을 환대했을 것이라는 일각의 추정과 달리 자신은 오히려 북한 보안요원 등에 의해 호텔방을 수색당하고 신문을 받는 등의 상황에 처했다고 말했습니다. 엠스 씨는 2019년 4월 조선 친선협회 회장인 스페인 국적자 알레한드로 카오데 베노스 씨와 함께 평양에서 열린 암호화폐 컨퍼런스를 주관하고 최근 실형을 선고받은 미국인 암호화폐 전문가 버질 그리피스 씨와 함께 북한의 관련 기술을 전수한 혐의로 미국 대배심에 기소된 인물입니다. 엠스 씨는 올해 초 사우디아라비아 방문 중 미국 정부의 요청을 받은 사우디 정부에 의해 체포돼 보석 상태에서 미국 신병 인도 재판을 기다리고 있으며 미국 연방수사국 FBI는 엠스 씨에 대한 수배 전단을 통해 엠스 씨는 블록체인을 기반으로 한 계약 방식 스마트 컨트랙트를 북한에 구축하는 방안과 미국 제재를 회피할 목적의 암호화폐 거래 방식을 제안했다고 밝혔습니다. 북한 당국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방역을 이유로 국경 봉쇄 조치를 2년 넘게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최근까지 북한에 남아있던 평양 주재 러시아 대사관 직원들 일부가 추가로 철수했습니다. 북한 주재 러시아 대사관은 지난 4일 페이스북을 통해 대사관 직원과 가족 등 약 20여 명이 평양에서 열차편으로 러시아로 떠났다고 밝히고 해당 직원들은 파견 기간이 만료돼 러시아로 출국했으며 북한 당국이 취하고 있는 방역 조치로 외국인의 입국이 불가능해 직원 교대는 이뤄지지 못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이번에 철수한 직원 중 외교관은 포함되지 않았으며 축소된 인력으로도 외교 업무 등 대사관 업무는 정상적으로 이뤄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북한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발생한 2020년 1월부터 국경 봉쇄 조치를 내려 2년이 지난 7월 현재까지 공식적으로 국경을 열지 않고 있으며 이에 따라 대부분의 국가가 대사관을 철수해 현재 러시아와 중국, 쿠바, 베트남 등 7개 국가만이 대사관을 운영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상으로 BOA 뉴스투데이를 모두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